회장이 워낙에 이렇게 좀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채권을 좀 판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그 시장의 흡수 능력을 좀 넓히겠다 그런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에서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생생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먼지 농도도 외출에 괜찮게 보통 상태를 쭉 이어가겠고요. 하늘도 아주 맑아서 이 기상청 주변에 나들이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 보라매 공원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오늘 계속해서 기온도 높아서 야외 활동이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서울이 2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어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19도에서 24도 분포 보이면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낮 기온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 가벼운 옷차림도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통인 미세먼지 농도 내일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1세제곱미터당 43 마이크로그램 보이고 있고요. 내일까지 맑은 하늘 이어진 뒤 내일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고 모레 화요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화요일 비는 낮 동안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8도, 습도는 17%로 좀 건조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와 밀접한 우리 생활 속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은지 기상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노은지 캐스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기상 그러면은. 자, 예전에는 황사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때쯤에는요. 네. 근데 오늘 보면은 황사보다는 미세먼지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보통 황사가 봄의 불청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황사가 봄철에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황사보다는 미세먼지 뉴스를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황사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올 3월에는 황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네. 지난 12일에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고 지난주에도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 지역 연간 황사 일수가 2001년에는 27일에서 최근 5년간은 7.2일로 줄었습니다. 황사의 수가 대폭 줄었네요. 네, 이렇게 황사가 줄어든 이유는요,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황사는 입자가 크고 무거워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서에서 동으로 부는 이 편서풍이 약해졌습니다. 황사 발원지는 내몽골이나 고비 사막은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데요. 편서풍이 약해지면서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오지 못했고요.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도 약해져서 황사 발생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진 바람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죠. 바람이 약해지면 황사는 줄지만 미세먼지는 더 기세가 등등해진다. 심각해졌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아요. 약한 바람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바람이 약하면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흩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지가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 거고요.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풍속을 살펴봤더니 평년 수준이 초속 2.4m인데요. 지난 3월에는 초속 1.6m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황사와 미세먼지 둘 다 좀 해롭겠지만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둘 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황사는요, 이 흙먼지예요. 네. 흙먼지가 강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건데요. 반면 이 초미세먼지는 석유나 석탄 같이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인위적인 오염 물질이 대부분이죠. 인체에는요, 석탄, 석유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된 이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유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고요. 네. 또 입자 크기를 비교해 보면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매우 작은데 네. 황사는 한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커요. 네. 그래서 황사는 기관지 선모에서 걸러질 수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들어가서 이 초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기도 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황사주의보를 내리지 않는다면서요? 네, 올해부터는요, 네. 이 황사주의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중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없어졌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고요.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내려지던 황사주의보가 이 미세먼지 특보와 중복돼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황사경보가 내려지는데요. 이때는 워낙 좀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황사경보는 그대로 남겨뒀어요. 이렇게 황사주의보가 없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사는 미세먼지보다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이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물질 초미세먼지랑은 다르게 황사는 흙먼지잖아요. 입자가 커서 기관지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황사는 인체의 유해성이 그동안 좀 과장돼 왔던 면이 있다 하면서 황사보다는 초미세먼지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비상조치 활동하는 등을 이태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 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가 좀 오류가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더라고요. 전국에요. 집중 측정소 6곳을 지난 15개월치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측정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일주일에 이틀꼴로 측정값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성분 측정이 제대로 돼야지 중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도 할 텐데 처음부터 미세먼지 측정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백령도 집중 측정소의 경우는 지난 15개월 동안 전체 측정일의 40% 정도에서 오류가 확인이 됐고요. 수도권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은평 집중 측정소도 측정값에 항목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난 1월에 보름 넘게 보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측정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이 외국산 장비다 보니까 유지 보수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측정소 자료에서부터 오류가 있으면 전체 데이터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대책 협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비상조치 발동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실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죠. 그렇군요. 자,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생활 풍경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철저한 원인 분석부터 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까지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 데리고 대공원 옆에 공원도 동물도 자주 많이 가시죠. 서울대공원의 난방 큰 돌고래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마지막 난방 큰 돌고래 2마리도 이제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다고요? 네, 지난 21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하던 난방 큰 돌고래 금등이와 대포를 다음 달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금등이와 대포는요, 1997년과 1998년 제주에서 불법 포획됐었는데요. 제주 한경면 금등리에서 불법 포획돼서 이름이 금등이로 지었고요. 서귀포 중문 대포리에서 불법 포획돼서 또 이름을 대포라고 지어진 건데요. 그리고 나서 제주 지역 돌고래 전시 공연업체로 넘겨졌다가 금등이는 1999년에 대포는 2002년에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온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의 제주 바다로 돌아가게 된 건데요. 이번에 금등이와 대포가 방류되면 서울대공원에는 더 이상의 난방 큰 돌고래는 없고요. 큰 돌고래 태지만 한 마리 남게 됩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제도리를 방류했었죠. 네.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하시죠?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이 서울대공원이요. 지난 2013년에 아시아 최초로 돌고래 제도리를 방류했었고요. 2015년에는 불법 포획으로 몰수된 태산이와 복순이도 제주 바다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 모두 물이랑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돌고래 방류가 성공적이라는 평가인데요. 금등이와 대포도 다음 달부터 제주 바다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요. 적응을 잘하면 7월에 자연 방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는 다시 좀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연 개체수가 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이번 방류도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은지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유쾌한 주말 함께하는 즐거움 KBS 1라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네, 이번엔 주말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삼성 라이온즈는 이 투수와 타자 간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고요. 네, 어제 NC전이었죠. 김원곤 구자욱 선수가 멀티 안타를 치고 네. 2개씩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원석 선수가 홈런을 터뜨리는 등 타자가 6점이나 뽑아줬지만 네. 마운드가 15개의 안타를 얻어맞으면서 무너지는 바람에 NC 다이노스한테 6대14로 삼성이 졌기 때문에 네. 3승 2무 14패, 승률이 1할 7푼 6리, 9위 넥센한테도 100%나 뒤져 있습니다. 삼성이 이 통합 4연패 때는 너무 잘 나가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미없었죠. 지금은 또 너무 못해서 또 생각합니다. 이 삼성과 만나는 팀은 이제 삼성한테 1패하면 1패 이상이다. 그러네요. 또 3게임씩 갔잖아요. 네. 무조건 위닝 시리즈 2승 1패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삼성이 점점 더 어려질 겁니다. 그러네요. 삼성은 팀 타율이 2할 3푼 8리 10위에 머물러 있는데 1위 넥센이 2할 8푼 5리니까 거의 5푼 엄청나게 뒤져 있습니다. 네. 팀 방울도 4.57로 1위 LG가 2.8이니까 네. 1.7. 한 경기에 2점 가까이 더 허용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 네. 이제 삼성이 살아나려면 아직까지 1군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 에이스